자,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요. 요 문제는 한 50문제 정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정신건강 증진에서는 나올 만한 문제들이 정해져 있고, 최근에 많이 나왔던 문제들이 입원시키는 방법에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요 50문제 정도로 정리하시고 공부하시고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5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복지, 권리 보장,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 그거죠. 5번 체크,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의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5번, 156번, 이 법률의 기본 이념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기본 이념, 이 앞쪽에서도 문제가 나오고 인권과 관련해서 뒤쪽에서도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잘 봐두시면 되고요. 5번에 체크해 두시면 돼요. 자신과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자, 1번 보시면 최적의 치료이죠. 그리고 차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고, 3번에 보시면 보호자에 의한 입원이 아니고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자의 입원이 권장이 돼야 되고요. 원칙적으로는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가 원칙입니다. 자, 157번,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5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정신질환을 예방, 또 정신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 158번, 정신질환자의 뜻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쭉 보시면 얘도 5번에 체크해 주시면 돼요.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159번, 정신건강증진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정신건강증진시설이다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가 합쳐진 것을 말합니다. 뭐였냐면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이 세 가지를 말하죠. 그래서 1번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정신의료기관의 목적은 치료, 그쵸? 정신요양시설의 목적은 요양서비스 제공, 정신재활시설의 목적은 훈련과 생활 지도를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 체크해 주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자, 160번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의 정의, 옳은 것을 고르면 마찬가지로 정신요양시설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3번에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161번, 각종 훈련시설과 생활지도를 한다. 그럼 어딥니까? 정신재활시설 4번 체크. 자, 162번이에요. 정신재활시설의 이용자의 범위로 옳은 것은 누가 이용할 수 있느냐? 자, 1, 2, 3, 4, 5번 중에 정신질환자를 찾으면 되겠죠? 누구예요? 3번 체크. 약물 중독에 의한 정신장애자 이러면 큰일 납니다. 정신장애인 이렇게 고쳐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또 누가 이용할 수 있느냐? 책에 몇 가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죠? 기질성 정신장애, 알코올, 약물 중독, 기분 정서장애, 조현병과 망상장애, 그다음에 불안과 강박장애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재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자, 163번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질환자의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작성해야 하느냐? 당연히 기본계획 5년입니다. 5번 체크해 두시면 돼요. 164번,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쭉 보시면 이 문제도 말장난하는 문제예요. 자, 1번 정신질환자 통제, 2번 퇴원을 장기적으로 막는다, 3번 주거를 한 군데로 통합한다, 5번 시설에 모두 입소시킨다. 다 기본 이념에 위반되는 사항들이죠. 그래서 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 그리고 사회참여를 골라주시면 되죠. 자, 165번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대상별로 구분하여 그 특성에 따라 시행해야 하는데
그 대상을 모두 열거한 것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자,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말 그대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체 기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거기에 어느 부분이 더 추가되어야 하냐면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 추가돼야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더하기 임산부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이게 시행령 제5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166번입니다. 백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발간하여 공표해야 하는가라고 하면 보건복지부 장관 4번 체크. 167번 실태조사도 합니다. 누가 몇 년마다 하느냐? 보건복지부 장관 5년마다 합니다. 그래서 1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시에서는 정신 없으니까 한 사람이 모두 싹 5년마다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 그 기본계획, 백서 발간, 실태조사 무조건 5년마다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68번 실태조사 5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고 있는데 그 조사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이 중에서 보시면 1번이 적절합니다. 정신질환의 인구학적 분포, 유병률, 유병 요인 등을 조사하게 되죠. 그래서 1번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자, 169번 사용자 사장님 얘기하는 거죠. 구성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 상담, 정신질환 치료와의 연계, 증진 사업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사업장은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3번 체크해 두시면 돼요. 자, 170번 정신건강의 날로 정하고 있는 날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정신질환자들이 계속 기억을 해야 되는 날짜이기 때문에 달과 월이 같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언제로 지정하고 있느냐? 10월 10일입니다. 3번 체크해 두시면 되죠. 자, 같이 알아두세요. 우리 책에 나왔던 지정하고 있는 날, 결핵 예방의 날, 그쵸? 예, 그날 적어두시고, 또 한 가지 구강보건의 날도 있었죠? 예, 구강보건의 날 같이 적어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171번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총 4사람 있었고요. 누구냐 그러면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작업치료사까지 해서 총 4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172번입니다. 이 전문 요원들은 보수교육 그리고 인권교육을 매년 받게 되는데 의료인과 간호조무사는 보수교육 매년 8시간을 받고 있는데 이 정신건강 전문요원은 12시간 보수교육 받고요. 그리고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12시간 인권교육 4시간 해서 3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173번입니다.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될 수 있는 사람 누구이냐 라고 하면 여기선 임상심리사 체크해 주시면 되죠. 자, 174번입니다. 사회복지법인 그 밖에 비영리법인이 정신요양시설을 설치 운영하려고 하는 경우 누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느냐? 자, 정신요양시설 늘 말씀드리지만 현관문을 딱 잠궈 놓으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요양시설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누구의 허가를 받느냐? 5번 체크해 두시면 돼요. 특별자치시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즉 기초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175번 정신요양시설을 운영하다가 폐지하거나 휴지했다, 재개하려고 하는 경우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느냐? 윗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5번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이게 정신요양시설이죠. 처음 개설할 때는 허가, 다음에 폐지할 때는 신고. 누구에게? 특별자치시,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자, 176번입니다. 여기에서는 정신재활시설을 얘기합니다. 정신재활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면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느냐? 정신재활시설은 문을 닫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쵸? 아침에 왔다가 훈련하고 생활지도 받고 저녁 때 집에 가죠. 안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밖에 있는 외부인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허가가 아니라 그냥 신고해 주시면 되거든요. 누구에게 신고하느냐? 이거는 요양시설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5번 체크, 특별자치시,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신고하시면 된다. 자, 177번입니다. 정신질환자 등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의식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생활할 수 있도록 의식주를 서비스한다. 생활시설이죠. 말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3번 체크. 178번. 정신재활시설의 종류를 고르면 재활시설입니다. 재활시설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었죠? 여기서는 3번 체크. 생산품 판매시설입니다. 179번. 각종 재활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재활을 지원한대요. 그럼 어디예요? 재활훈련시설. 2번 체크해 주시면 되죠. 180번. 정신건강증진시설장은 진료기록부 등의 작성, 보존해야 될 기록이 뭐가 있느냐? 자, 진료기록부 누가 쓰는 서류냐라고 하면 의사가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그쵸? 의사가 작성하는 서류, 의사가 어디에 정신건강증진시설 중에 의사가 어디에 근무하느냐? 정신의료기관이죠. 그쵸? 그래서 정신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부에 작성해야 되는 내용을 보시면 3번 체크 적절합니다. 입원 기간의 연장, 심사 청구, 그 다음에 결과, 진료기록부에 기록 작성하고 보관합니다. 몇 년 보관한다고요? 그쵸? 의사가 작성하는 10년짜리 의무기록, 진료기록부, 수술기록부, 그쵸? 10년 보관합니다. 자, 181번. 정기적으로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 자. 자, 평가를 해야 되는 시행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평가 누가 하느냐라고 나오면 무조건 보건복지부 장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몇 년마다 평가를 해야 하느냐?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 3년마다 한다. 또 있었죠. 상급 의료기관, 전문병원, 그쵸? 평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평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평가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보건복지부 장관 3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단 혈액원에 대한 평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2년마다 하고 있다. 그래서 혈액원만 2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82번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청문해야 될 행정처분으로 옳은 것. 청문한대요. 청문하는 거는 뭘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내가 판단해서 잘 모를 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거거든요. 자, 1, 2, 3, 4, 5번 중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만 결정할 수 있는 그 처분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면 3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허가를 취소하는 것, 이거는 청문을 해야 한다. 청문을 해야 되는 행정처분이 3가지 정도 체계에 나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격을 취소하는 거. 그렇죠? 자격을 취소하는 거. 두 번째는 개설 허가를 취소하는 거. 세 번째는 우리 지금 3번 나와 있는 것처럼 설치 허가를 취소하는 거. 요런 행정처분을 내릴 때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그래서 3가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격 취소, 개설 허가 취소, 설치 허가 취소입니다. 자, 183번입니다. 복지 서비스 제공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1번이죠. 복지 서비스의 개발. 184번입니다. 정신질환자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직업 지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되는 자. 정신질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되는 자. 2번 체크,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자, 185번. 이 정신건강증진 법률에 명시된 정신질환자의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자, 보호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몇 가지가 책에 나왔었습니다. 여기서
쭉 봤을 때 정신질환자의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사람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이 된 자, 빚을 다 갚았어요. 그쵸? 보호자가 돼도 정신질환자의 재산을 가져가지 않을 것 같죠? 그래서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 답이고요. 20년도 9월달 국가고시 문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나왔었습니다. 예, 체크해 두시고 보시면 되죠. 자, 186번 정신질환자의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쭉 보시면 2번 체크, 고령자 될 수 있습니다. 좀 논란의 소지가 있긴 한데요. 일단 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187번 보호 의무자의 의무로 옳은 것을 고르면 자 1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유기하여서는 안 된다. 유기했다 그러면 벌칙이 있었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고형에 처해지는 거예요. 자 188번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자의 입원을 한 사람에 대하여 입원한 날로부터 며칠마다 퇴원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까? 자의 입원이죠. 저 머리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아요. 입원 치료하겠습니다. 스스로 입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퇴원할 때도 마찬가지로 저 퇴원시켜주세요 라고 하면 지체 없이 퇴원해야 되죠. 근데 퇴원하겠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너무 좋은가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개월마다 퇴원할래? 집에 갈래? 이렇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의 입원은 188번 2개월마다 퇴원 의사가 있는지 확인. 189번 퇴원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체 없이 퇴원 조치 묶어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190번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인 경우 진단 결과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때 입원 기간은 최초 입원한 날로부터 얼마 이내로 해야 하는가? 자,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이에요. 본인이 입원할지 안 할지 너무 중증이라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자의 입원이나 동의 입원 같은 경우는 2개월마다 퇴원 의사가 있는지 물어봤었어야 하거든요. 근데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부터는 정신질환이 너무 중증이기 때문에 기본 3개월을 깔고 갑니다. 그래서 3개월마다 최초 입원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입원하셔야 하고 1차 연장은 3개월 연장을 합니다. 그리고 2차 연장 이후는 6개월씩 연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차 연장을 했다라고 하면 벌써 1년이 지난 거죠. 1년 6개월 정도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3개월 이내로 해야 한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191번입니다.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다른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 신청을 요청할 수 있는 자. 자, 정신질환자를 발견을 우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길거리에서 정신질환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람 1, 2, 3, 4, 5번 중에 누구냐? 그러면 경찰관이죠. 근데 순찰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경찰관이 정신질환자를 발견을 하면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에게 진단과 보호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신청을 받은 전문의와 전문요원은 특별자치시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진단과 보호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1번 같은 절차를 밟고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를 특별자치시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이렇게 부르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중증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자를 찾아서 입원시켰다라고 하는 거를 빨리 통지를 해줘야 되고 동시에 보호자에 의한 입원으로 전환이 되겠죠. 그러면 똑같이 입원 기간은 처음에 3개월, 1차 연장 3개월, 2차 연장 이후는 6개월씩 연장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91번의 답은 1번 경찰관이죠. 자, 192번입니다. 국립정신병원 등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 안에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자. 자, 정신질환자는 지역사회 중심 치료를 하는 게 원칙인데 입원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 입원 연장을 하려면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설치할 수 있는 자 누구이냐?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4번이 답이 되죠. 자, 193번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 위원회 수와 임기를 고르면 10인 이상 30인 이내 임기는 2년입니다. 연임이 가능하고 월 1회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자, 194번. 자, 응급입원이죠. 응급입원인 경우 며칠 이내에 입원시킬 수 있습니까? 답은 1번 체크 3일입니다. 3일이고 여기는 괄호까지 외우셔야 했었죠? 기억나시죠?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자, 응급입원 3일, 공휴일은 제외 이렇게 같이 외워주시면 돼요. 자, 195번입니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이외에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심사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자, 심의하거나 심사하는 것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쵸?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시도에 2개 되는 건데 두 가지 심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번 체크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감독이고요. 두 번째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 처우 개선 또는 퇴원 등에 대한 그 민원을 제기를 하죠. 그러면 그 기초에서 심사를 한 것을 보호자나 환자에게 통보합니다. 그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그 윗사람에게 다시 그 재심사 청구를 하게 되죠. 그 업무를 시도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어쨌든 광역에서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시설 감독 더하기 재심사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답은 1번이에요. 자, 196번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는 누구에게 입원하고 있는 사람의 퇴원, 처우 개선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그 말이죠. 제일 먼저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기초에 청구하시면 돼요. 기초 업무 하고 있는 사람들. 기초 업무를 누가 하고 있느냐? 5번이죠. 5번 체크. 특별자치시,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1차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결정에 만족스럽지 못하면 다시 광역센터에다가 그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197번. 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퇴원 또는 임시퇴원 등의 명령을 해야 되느냐, 처리 기간이 얼마냐라는 얘기거든요. 15일입니다. 2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198번입니다. 정신건강심의위원회 회의의 개의 그리고 의결 수로 옳은 것을 고르면 일반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요. 출석위원 과반수, 즉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래서 1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199번입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정신질환자를 임시퇴원시킨 후 관찰한 결과 증상 변화 등으로 인하여 다시 입원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번 또는 재입소를 시킬 때 얼마를 초과할 수 없느냐? 상태가 호전이 돼서 임시퇴원을 시켜봤나 봐요. 그쵸? 그런데 증상이 더 심각해졌어요. 그럼 빨리 잡아와야 되죠. 그쵸? 그래서 제2번 재입소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증상이 중증이란 얘기죠. 그러면 기간을 정해놓고 제2번 재입소를 시킵니다. 몇 개월?
중증일 경우에 우리가 정해놨던 기간수 있었죠? 3개월. 그쵸? 3개월 하시고 3개월 치료하시고 1차 연장 3개월, 2차 연장 이후부터는 6개월씩 연장 치료할 수 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임시퇴원 시킬 때도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3개월 이내로 임시퇴원을 시켜봅니다. 그래서 같이 3개월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200번.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이 무단퇴원했대요. 무단퇴원. 그 행방을 심지어 알 수 없습니다. 경찰서장에게 탐색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때 어떤 내용을 통보합니까? 1, 2, 3, 4, 5번 중에 이거를 알려주면 가장 빨리 잡아올 수 있겠구나. 어떤 거 알려주시면 되겠습니까? 그쵸? 1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201번입니다.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이죠. 누구든지 정신질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에 대해 녹음, 녹화, 촬영을 할 수 없다. 202번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로 적절한 것은 5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정신과 약물치료를 받은 30대 환자가 취업을 위해 바리스타 교육원에 등록하였다. 203번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1번 체크, 진단서의 발급일의 유효기간은 30일입니다. 자, 204번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수치료 행위. 옳은 것은 특수치료의 종류를 물어보는 건데요. 1번 전기충격요법이고요. 대표적이죠. 인슐린 혼수요법, 마취 최면요법, 정신외과 수술, 이런 특수치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그리고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고 치료를 하셔야 하고요. 동의를 받지 않았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래서 1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205번입니다.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답은 4번이죠. 국가, 지자체는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된 사람이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 206번입니다. 작업요법을 할 때 내용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자, 1번 보세요. 환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시행해도 된다. 아니죠. 작업치료 받을 때도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2번 작업이 끝났더라도 의사의 지시 없이 계속 시킨다. 이거는 노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작업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치료를 실시한다. 자, 3번 정신의료기관 장의 지도에 따라 작업을 실시한다. 아니죠. 의사 지도에 따라 실시한다. 4번 작업의 시간, 유형, 장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고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은 정답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207